주진우 의원님. 네, 저는 국회 국정조사가 어느 정도 한계를 지키면서 또 적법 절차에 따라서 국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번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특히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소환을 지금 하고 오늘도 또 소환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국회는 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자체가 재판 또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아예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채택했던 증인들, 기관 증인들도 저번에 군 장성들을 엄청나게 많이 소환을 했는데 상당수가 증언 한마디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신청할 때 자체에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거든요. 최상목 대행은 지금 그 권한대행 신분이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부터 비롯해가지고 외교, 경제 정책 생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재판하듯이 한두 가지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부르겠다? 이거는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6대 시중은행장들 불러서 만난 것도 이런 것도 다 오만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 된 듯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 최상목 그 대행 소환 문제도 이제는 조금 신중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한정리님, 지금 저희 뭐 경제 파트도 많이 해오셨는데 저희가 관치금융 없애느라 엄청 고생을 했었고 6대 시중은행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당에서 그렇게 불러서 시중은행장을 불러서 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조차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혹시 시중금리나 이런 은행의 자율성, 금융의 자율성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 야당 주도로 옛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금융 부분은 물론 우리 산업의 하나의 그 혈액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율성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금융에 대한 그런 자율권을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기 위한 특별한 그런 건전성 규제를 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일반적인 우리 그 정치 행위, 정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금융에다가 넣기 시작하면 금융이 제대로 발전하고 필요할 때 그 우리 민간 기업에 대해서 혈액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정부도 특히 정치권의 고위직이 그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그런 룰을 가지고 관치금융이 있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뭐 말씀 주신 대로 없어져야 되고요. 야당 주도의 이제 야치금융입니까?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증언 거부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헌법상 권리이고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 증인에 대해서 어떠한 압박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마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거냐 자백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지를 여러 번 확인해서 물어보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증언 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이고 기본적으로 국정조사 또 검찰 수사 또 형사재판에서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법리거든요. 만약 이게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지금 오늘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것처럼 뭐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 거 맞냐? 증언 거부권은 포괄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 신상과 관련된 형사재판보다 더 중요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법치국가의 가장 기본이죠. 본인의 신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증언에 대해서는 본인은 포괄적으로도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마치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 거 맞냐 여러 번 확인했다 그러면 형사재판장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재판장 기피 사유가 될 겁니다. 이상민 장관님, 네. 아까 그 증언 거부권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려고 하셨는데 마저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네. 이번 계엄 사태 선포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진상을 궁금해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제한된 자신의 특이한 경험 그리고 자신의 입장이 다 있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쏟아낼 경우 국민들은 오히려 더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나타난 도출된 사실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실체적 진실 접근이라는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박성재 장관님, 예, 지금 탄핵소추 대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탄핵소추 이 사유와 지금 현재 재판을 좀 빨리 해달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탄핵소추 의결이 된 게 벌써 한 달하고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기일도 한번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써내고 난 뒤에 헌재에서 국회 측에 성명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부족하니까 자료를 내라는 성명 요청을 했는데 엊그제 마지막 날에 뭐 답변서 비슷한 게 돌았는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 입증 촉구 계획만인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신속하게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이틀에 한 번씩 진행을 하면서 왜 국무위원이 저에 대해서는 안 해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탄핵소추 사유가 말이 안 되면은 지금 신속히 해달라는 것이고 쟁점도 적습니다. 이게 거의 뭐 탄핵 노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마음대로 탄핵을 남발해놓고 탄핵소추 대리인단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금 대리인단 대표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하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그걸 안 한다 그러면 각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 저도 뭐 더 이상 국회에서 자료를 더 이상 내지 않는다면 그에 따르는 뭐 헌법재판소의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협조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훈 차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